안녕하세요, 여러분. 김민아 강사입니다. 오늘은 7월 시험 대비해서 같이 한번 HSK 5급 적중 특강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난 6월 시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생님 입장으로서는 뭐 그냥 거의 비슷하다 이런 느낌이지만 제가 학생 입장에서 봤을 때는 지난 시험 6월 시험은 조금 어려웠다 이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 이유는 전 듣기 같은 경우에는 동요 묻는 문제가 좀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래서 생각을 좀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어려웠었고 독해 일부분도 그냥 한번 딱 읽고 '얘랑 얘랑 호응이네.' 이런 문제가 좀 많이 적었습니다. 독해 2 부분 3 부분 좀 많이 어려웠거든요. 그래서 좀 '난이도가 높았다.'라고 할 수 있고 쓰기는 그냥 평이한 수준으로 나왔는데 대신에 여태까지 계속해서 뭐 받자문, 빼이자문 이런 게 좀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드디어라고 말하기 좀 그렇지만 어쨌든 이제 안 나왔어요. 안 나오고 다른 좀 다양한 문장 유형들이 나와서 그거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같은 게 좀 어려웠던 이유가 동의 표현이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일단 독해는 좀 어려웠지만 그래도 이제 좀 뭔가 공식화된 애들이 있죠. 특히 설명문 문제 같은 거 그런 거 같이 한번 풀어볼게요. 마지막 아까 얘기했듯 쓰기에서 이제 받자문 빼이자문보다 다양한 문장 구조가 나왔으니까 그거 한번 맛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듣기 일부 문제 어떻게 나왔길래 좀 어렵다고 하느냐. 우리 본문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여자 말 보세요. 剧院隔壁开了一家酒吧. 이 剧院은 바로 극장이죠. 극장 그 삐 하면 옆집이란 뜻이죠. 그래서 극장 옆에 지오빠, 지오빠 하면은 술 파는 바죠. 그래서 바가 하나 열렸대. 너네 거기 가봤니? 그랬더니 还没有 아직 못 가봤어. 부끄워 하지만 据说 듣지 않니? 里面 안쪽에 酒的种类很多. 술 종류가 엄청 많다고 하더라고 하고 그게 대화가 끝났어요. 지금은 剧院隔壁에서 극장 옆이죠. 그래서 극장하고隔壁는 아니지만 방비엔 동의어였던 옆 곁이라는 방비엔이 있었던 이 아이를 정답으로 골랐어야 됩니다. 그냥 단순히隔壁만 듣고서 보기에隔壁가 있었기 때문에 얘를 답으로 골랐다가는 좀 함정에 빠질 수 있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자, 오늘 풀어주는 문제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이렇게 네, 동요인 아이를 꼭 같이 외우셔야 돼요.隔壁는 방비엔하고 같다. 자, 두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你怎么没来学拳击인데요.拳击는 이제 밑에 보시듯 권투, 복싱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너 어째서 복싱 배우러 오지 않았니? 教练还问起你呢. 코치님이 또 이 지자는 뭐뭐하기 시작했다라는 어투를 나타내면서 너를 물어보기 시작했다. 널 물어봤어. 그랬더니 我最近肩膀不舒服. 여기 이제 답 부분이었는데요. 어깨가 불편해 또 취 뭐하러 갔었대요? 做物理治疗. 우리도 좀 관절 같은데 뼈 같은데 근육통 이런 거 있으면 물리치료 받으러 가잖아요. 바로物理治疗, 물리치료입니다. 그래서 내가 또 물리치료도 받으러 갔었어 하고 이제 여자가 말을 맞췄는데요. 여자는 어째서 지금 요 복싱을 배우러 가지 않았냐예요. 찌엔방에 문제가 있었죠. 근데 이제 보기를 보시면 찌엔방은 똑같이 나왔지만 부시라는 좀 여러분들이 좀 생각을 하게 되는 그런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 시자는 적응하다 할 때 그 시인데 얘가 적당하고 알맞다는 뜻도 있어요. 그래서 아직 어깨가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여기 있었던 요不舒服하고 동의어로 여러분들이 좀 봐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딱 보자마자 판단을 할 줄 아는 친구들이 또 오답에 빠지지 않고 답을 잘 고를 수 있었던 네, 그런 문제였어요. 자, 세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这条金项链，我可以试戴一下吗? 제가 좀 착용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이때试니까 한번 시험 삼아라는 그런 뜻이 있죠. 한번 제가 좀 시험 삼아 좀 착용해도 될까요? 라는 질문인데 지금 남자가 当然可以, 당연히 되죠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대화로 들은 다음에 판단해야 되는 문제였고요. 정답은 试戴도 试戴이지만 앞에 보시면 允许 4급 단어인데 혹시 4급을 좀 한참 전에 공부했다든지 이 단어를 최근에 많이 봐두지 않았던 친구라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우리 왜 예전 사극 보면 전하, 윤허여 주시옵소서 할 때 그 윤허, 허락하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시험 삼아 착용하는 것을 허락한다라는 것을 판단해서 답을 골라야 되는 그런 문제였습니다. 지금 혹시 단어가 많이 어색하다, 낯설다는 친구들이 있다면 꼭 외워두시고요. 실다에도 굉장히 오급이 좋아하는 어휘니까 같이 기억해 주세요. 자, 본문 이어서 보겠습니다. 당연히 되죠. 您真有眼
올해에 시행령판이 나왔는데요. 시에는 어떤 한정, 제한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양을 제한시킨 관이 어떤 스타일이라든지 사물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흔히 얘기하는 한정판 혹은 리미티드 에디션 이런 말이 되겠어요. 이런 표현도 5급에 나오기 시작했으니까 같이 기억해 놓으면 또 재밌겠네요. 자, 다음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좀 많이 어려웠어요. 你还记得吗? 너 아직 기억하니? 하는 이제 질문이에요. 무엇을? 第一次参加演讲比赛时的心情. 맨 처음 강연 대회에 참가할 때 그 마음이 아직도 기억나니? 근데 우리는 좀 강연 대회가 낯설는데 이제 중국에서는 되게 좀 많이 익숙하고 시험에 많이 출제되는 그런 상황이죠. 난 강연 대회 처음 나갔던 그때의 기분이 기억나니? 그랬더니 당연히 기억나지. 那是 그때 나는 긴장더 셔우더가 나왔습니다. 셔우더를 이제 꽂혀가지고 이게 무슨 말이지? 긴장이 됐다는 거 안 됐다는 거야? 그래서 여기서 이제 판단하기 어렵다 친구들이 좀 오답에 빠졌어요. 셔우더는 손이 부들부들 떨리다입니다. 그래서 너무 긴장돼서 손이 덜덜덜 떨리더라고. 라는 얘기는 긴장된 겁니까? 안 된 겁니까? 네, 긴장이 된 거죠. 그래서超级 긴장, 초급, 굉장히 슈퍼 할 때 그超级죠. 그래서 굉장히 긴장되었다라는 아이를 답으로 고르셔야 돼요. 손이 벌벌벌 떨린다도 굉장이란 뜻으로서 여러분들이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자, 이제 다섯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你对咱们单位新来的实习生印象如何? 너는 우리 부서, 회사의 새로운 실습생에 대한 인상이 如何는 怎么样의 뜻이죠. 어떠니? 라고 인상을 물어봤어요. 他适应的很快. 보통 제가 이제 시험 문제를 많이 풀어보니까 좋은 내용으로 막 시작이 되면은 결국 인상은 나쁜 거더라고요. 근데 한번 끝까지 보도록 그리고 일하는 건 역시 아주 민첩하지. 就是이 就是는 但是可是처럼 그런데 단지라는 약간 역점 느낌이 있습니다. 약간 有些 추신해. 추신은 사과법입니다. 근데 이제 5급에서는 듣기로 물어보는 거죠. 뭘로요? 동의어로 해서 추신은 덤벙대다로서 바로 마후하고 같은 뜻이죠. 그래서 추신 듣고 마후를 답으로 골랐어야 되는 어이구 많이 어려워. 눈으로 봐도 어려운데 그죠? 소리로 이제 판단해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문제였어요. 자,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 가장 어려운 문제, 6번 문제였는데요. 같이 보도록 할게요. 你懂炒股너 주식 투자에 대해서 잘 알고 있잖아. 你觉得这只股票可以买吗? 야, 네 생각에 이 주식 사도 될까?입니다. 벌써 주식이라는 炒股부터 좀 이야기거리가 좀 난이도가 높아요. 그랬더니 남자가 有消息说 어떤 정보에서 말하는데 这家公司 파산이래. 그러니까 니千万别买. 너 절대 사지 마. 곧 파산할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아직은 파산 안 했어요. 근데 곧 파산할 회사의 주식을 사게 되면 그 주가는 뚝뚝뚝 떨어지겠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듣고 판단해서 那只股票不会涨. 그 주식은 오르지 않을 것이다. 이 장자는 물 불어오를 챙자로서 주가나 아니면 뭐 물가 같은 것이 오르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판단해서 답을 찾아야 되는 굉장히 난이도 있는 문제였어요. 그래서 오늘 같이 공부한 표현들 꼭 같이 정리하시고 암기하시고 시험장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독해 이 부분으로 이제 같이 공부할 건데요. 아까 얘기했던 오늘은 설명 문제, 풀이 요령 같이 좀 공부하도록 할게요. 특히 이 부분에서 설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난이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즉, 이야기글 같은 경우에는 그냥 글 자체는 만만해요. 그냥 해석이 막 되거든요. 근데 설명 문제는 눈으로 보세요,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이야? 막 어질어질해. 라고 이렇게 보이지 막 한 글자 하나, 한자 하나하나가 막 또렷하게 눈에 들어오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럼 이런 어려운 문제 어떻게 푸는 것이냐? 1번 평상시에 난이도가 상당히 높은 어휘들을 모두 다 단어장에 정리해서 암기한다. 뭐 이런 게 말이 되나요? 말도 안 되죠. 그럼 이제 어떻게 푸는 겁니까? 우선 설명문 문제입니다. 설명문은 어떤 대상에 대한 소개가 되겠죠. 그리고 ABCD 보시면은 이렇게 공통분모로 나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A는 이라고 이것은 어떻다라고 이 공통분모는 이거에 대한 소개이기 때문에 이건 사실 아예 볼 필요가 없고요. 옆에 있는 정보, 이 사람이 알려주는 이 정보, 소개하는 정보 중 뭐가 나왔는지 혹은 맞는지 틀리는지 판단하는 형식으로 여러분들이 문제를 푸셔야 되는 거죠. 그럼 이제 A부터 볼게요. 예즈 잎사귀가 很薄 아주 얇대요. 그러면 이제 판단 요소는 뭐냐면 잎사귀가 얇은지 두꺼운 주셔야 돼요. 오, 바로 첫줄 나오네요. 지叶片그 잎사귀는
정 띄고 있다. 무슨 뜻인지 모르면 색깔. 그다음에 허우 두껍대요. 이거 사급어입니다, 여러분. 허우 두껍고 바오 네, 오급어이 얇다. 그래서 더 이상 해석할 필요 없이 틀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非常像人的耳朵 사람 귀를 닮았대요. 그러면 무엇을 닮았는지를 찾으러 가셔야겠죠? 아까 이어서 계속 볼게요. 안 나오고요. 나오네요. 非常像 굉장히 닮았습니다. 大象的耳朵 코끼리 귀를 닮았대요. 사람 귀가 아닙니다. 그래서 두 번째도 탈락. 자, 세 번째. 또의 온도, 온도나湿도, 습도에 민감하다. 이런 거 다 오급어이죠. 그러면 온도, 습도가 나올 때까지 그냥 쭉 보셔야 돼요. 좀 어려운 어휘가 있는데 왜냐면 이건 정답과 아무 연관이 없기 때문에 막 지르는 거예요. 쭉 보시다 보면 드디어 나오네요. 또의 온도, 光照, 强度, 湿度등 환경 인수 민감, 더욱더 민감하다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D는 대조할 필요 없이 정답은 C가 되는 거죠. 마지막은 원산지가 중국 서부인데 중국 서부란 아이가 끝까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설명 문제는 딱 보기에는 어려워요. 하지만 이렇게 문제를 대조해서 풀다 보면 나오고 안 나오고 똑같은 한자가 있고 없고 네, 이렇게 판단하면 되기 때문에 훨씬 더 빠르게 네, 정답을 찾을 수 있겠죠. 네, 교양 삼아 한번 해석을 들어보세요. 해석 이해 안 돼도 괜찮아요. 코끼리, 귀, 나비, 난초는 인 뭐 때문에 그 잎사귀 때문에 더밍 이름을 얻었다. 그 잎사귀는 정 나타내다 띄다 회녹색 약간 회녹색 하면 좀 이상한데 그레이 그린 색깔을 띄고 있대요. 두껍고요. 게다가 거대합니다. 그리고 아래로 늘어뜨린 모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닮았습니다. 아, 코끼리 귀를 닮았네요. 그죠? 코끼리 귀이지만 하지만 이 코끼리 귀 나비 난초는 완전 뭐랑 같은 건 아니다. 코끼리처럼 그와 똑같이 피부가 되게 거칠고 육질이 두껍다 해서 그 잎사귀 자체가 굉장히 막 조잡하고 거칠고 굉장히 막 두툼하고 이런 것은 아니다. 코끼리 귀처럼 완전 그런 것은 아니다라고 막 100% 똑같지 않다는 걸 부연 설명해 줍니다. 쌍자어휘는 뭐뭐와 서로 비교해서입니다. 보통 호점 난초죠. 네, 그런 나비 난초의 품종과 비교했을 때, 像儿, 이 코끼리기, 나비 난초는 또이 뭐에 대해서 온도와 그 다음에 광도, 빛의 강도니까 광도, 그리고 습도 등등의 환경적인 인수, 요소에 대해서 더욱더 민감합니다. 그리고 병균을 막는 적합한 생장 온도는 단지 20에서 30도라는 이 구역 내에만 있습니다. 해서 온도에 대해 굉장히 민감하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럼 제가 지금 한국어로 쭉 설명했어요. 여러분한테 굉장히 어렵고 귀에 하나도 안 들어올 거라는 걸 알지만 그래도 제가 일부러 막 꼼꼼하게 해석을 했거든요. 그럼 이게 귀에 안 들어와요. 이걸 한국어로 한번 읽고 모든 정보를 기억해서 답을 찾는다는 거는 완전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다 읽고 내가 완벽히 기억해서 답을 찾아야지 이런 거 실패하는 방법이니까 설명문 문제는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대조한 형태로 답을 찾는 훈련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두 번째 문제 아까 첫 번째 문제 풀어봤으니까 어떻게 하는지 조금 느낌이 오시죠? 이렇게 좀 겹치는 부분이 있다면 그럼 이 부분을 좀 안 보고요. 아, 이것은 이제 소개하는 대상이구나 하고 넘기시면 됩니다. 그럼 A는 깐저, 건조하며 장샤위, 비가 내리지 않는데요. 그러면 날씨가 나오는 부분을 찾아가셔야겠죠. 지금 눈치 빠른 친구들이라면 벌써 혼자 답을 찾고 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아니죠. 보면 볼게요. 네, 여기 사천에 허장시이 나옵니다. 무슨 말인지 몰라 똑같은 단어 나왔죠. 네, 합강현이에요. 현. 현은 수 속합니다. 아시아 열대 계절성 바람성의 계절풍 바람성의 습유난 기후에 속하며 드디어 비가 나왔네요. 비 내리는 양이充沛하대요. 아주 충분합니다. 그리고 일조가 충족하다. 그래서 비도 많이 내리고 햇빛도 많이 내리쬐는데요. 근데 이 A 같은 경우는 자주 비가 내리지 않는다 했기 때문에 그래서 탈락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 두 번째 문제는 정말 얼마나 많이 나오는 몰라요. 이런 패턴이. 이런 글 자체가 똑같이 나온다는 게 아니고 이 패턴이 정말 많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중국의 어떤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요. 그래서 중국의 남쪽 지역이죠. 포도가 굉장히 많이 생산이 돼가지고 포도
박물관이라 불려진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보기에서는 포도 박물관이 있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런 얘기가 5급, 6급에 진짜 많이 나와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보기에 박물관 나오면 거의 답으로 고르지 말라고 합니다. 지금도 보시면 여기에는 간장 박물관이 있대요. 그럼 이제 조금 이제 선생님이 똑같은 단어 나오면 정답이랬어 라고 거기까지만 들은 친구들이라면 눈으로 빨리 이제 박물관을 찾겠죠. 박물관 있네. 정답은 B 하다가 틀리게 되는 것이죠. 보통 박물관은 뭐뭐 박물관이라 불리워진다. 이런 패턴으로 나와요. 지금도 보시면 베이청웨이 이거 꼭 외우세요. 뭐뭐라 불리워짐을 당합니다. 중국 간장의 천연 박물관이라고 불리워진대요. 꼭 이래요. 전 이거 보자마자 이것도 박물관 얘기네. 이건 아닌데 학생들 또 함정에 빠지겠네 이 생각했거든요. 여러분들 절대로 답으로 고르시면 안 됩니다. 그다음 이 간장을 만드는 이 기술은 이용하고 있다. 새로운 기술을 이용하고 있대요. 그러면 양조, 간장을 만드는 양조는 새로운 기술을 이용한다니까 기술을 키워드로 찾으시면 됩니다. 기술이란 단어만 찾아보세요, 여러분. 전 찾았네요. 네, 여기 보시면 이현의 뭐뭐 이것은 여기 있네요. 기술의 역사가悠久, 유구하대요. 그래서 여기는 오래되었다라고 했기 때문에 새로운 기술은 네, X가 되겠습니다. 찌이하고 찌수하고 동의어로 같다라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 그럼 마지막 D가 정되겠습니다. 기후 조건은 适合 적당합니다. 생산 생산하다 증력 간장을 만드는데 적당하대요. 그러면 기후 조건 뭐 이런 것들 찾아가면 되겠죠. 아까 첫 줄 보니까 날씨 얘기가 나왔었어요. 그죠? 비가 많이 오고 일조량이 풍부하대요. 그래서 이런 독특한 지리적인 조건과 기후 조건은 우리 뭘 위해서 천연 유익한 여러 종류의 균 종류가 어떤 효모를 만들어서 발효를 하는 데에 대해서 굉장히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지금 여기 기후 조건이 좋은 조건을 제공해 주었다. 그래서 이거 보고서 정답은 D구나라고 여러분들이 판단하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만들어낸 이 간장은 그 맛이 굉장히 독특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해석은 그렇지만 지금 ABC가 모두 아니기 때문에 얘가 답이다. 이렇게 이제 답을 찾으셔도 괜찮고 요 부분 때문에 좋은 조건을 제공했다. 이 부분 때문에 답을 고르시면 됩니다. 그리고 지금 두 번째 문제 같은 경우에는 박물관 나오면 반드시 박물관이라고 불리워지는 건지 아니면 정말 박물관이 있는 건지에 대한 이런 수로를 판단하는 이런 연습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독해이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마지막 쓰기 부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에는 받자문, 빼자문 이런 거 잘 안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준비했는데요. 1번 문제는 수러, 여리 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여리는 유리하다예요. 근데 동사 다음에 지금 전치사성 결과보 위가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에, 어디에서라는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디에 유리하다. 이런 구조론들이 문장을 완성하셔야 됩니다. 나머지 전화 볼게요. 新鲜的蔬菜, 신선한 채소. 身体健康, 신체 건강. 마지막 또吃 많이 먹는 건데 吃 다음엔 당연히 음식 명사가 나오겠죠. 그래서 多吃 新鲜的蔬菜 이렇게 좀 둘이 짝꿍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뭐가 어디에 이롭냐? 그걸 이제 개념적으로만 찾으면 될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보기 듣자마자 여러분들이 아마 생각했을 것 같아요. 신체 건강에 이롭다가 한 덩어리고 그럼 뭐가요, 여러분? 또吃 많이 먹는 거죠. 신선한 채소를 많이 먹는 것이 신체 건강에 이롭다. 이렇게 문장을 만들면 되겠구나라고 요 동사의 특징만 안다면 쉽게 답을 찾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문장 완성해서 新鲜的蔬菜有利于身体健康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문제 같이 볼게요. 두 번째 문제는 显得有些 요 구조가 좀 보여주셨어야 돼요. 显得는 뭐뭐처럼 보이다예요. 그래서 显得 다음에 예를 들면 显得麻烦 하면 귀찮아 보인다. 뭐 显得很漂亮 아주 예뻐 보인다 해서 반드시 다른 수로가 있어야 되고요. 근데 지금 有些가 있다는 것은 뒤에 부정적인 의미의 수로가 좀 와줘야겠죠. 그걸 여러분들이 생각해서 약간 뭐뭐해 보이다. 이 구조를 맞추셔야 됩니다. 자, 처음 있는 용지는 사급어이네요. 어떤 장소가 굉장히 이렇게 협소하고 굉장히 붐비는 이런 상황을 나타내죠. 나지에는 이건 장소를 쓴 양사죠, 여러분. 그래서 수셔하고 짝꿍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이걸 어휘를 좀 판단했더니 문제 풀기가 너무 쉬울 것 같아요. 显得 여시에 다음에 올 수 있는 수로는 용지겠어요. 그래서 약간 좀 붐벼 보입니다. 그럼 어디 가요? 나지에 수셔. 그 숙소는 약간 좀 좁아 보인다. 붐벼 보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답 한번 확인해 볼게요.
那间宿舍显得有些拥挤이고요. 显得는 뭐라고요? 뭐뭐처럼 보이다 해서 수로가 꼭 있어야 되고 요새 다음에는 네, 부정적인 의미의 수로가 온다. 같이 체크해 두세요. 자, 다음 세 번째 문제 같이 보도록 할게요. 세 번째 문제는 여우가 있기 때문에 소유 같지만 두 번째 보시면 삐엔이 보입니다. 줄탕은 여러분한테 좀 어려울 수가 있어요. 줄탕은 옆 보실 때 연못인데요. 이 삐엔을 보시고 이거 장소인데 하면 되겠죠, 여러분. 방위사니까. 그러면 장소가 나오고 요가 있다는 얘기는 어려운 말로 존현문, 어떤 장소에 뭐가 있다라는 존현문이겠죠. 뭐 앞에 도서관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자, 그럼 전체 수로는 여오겠습니다. 장소 주어는요, 줄탕비엔이죠. 연못가입니다. 연못가에는 목적어가 있대요. 그럼 나머지는 이제 목적어로 한 덩어리 만들면 되겠고요. 이 쥐는 수량사죠. 수사와 양사, 물을 나타내는 그럼 여기서는 명사는 뭐밖에 없겠어요? 후디에밖에 없겠죠. 쥐탕비엔 여이 쥔 후디에 연못가에 한 무리의 나비가 있다. 그래서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후디에는 좀 단어가 어렵긴 하지만 앞에 보시면 부수가 모두 벌레 충자죠, 여러분. 그래서 이걸 가지고 어떤 곤충, 벌레련이 이렇게 사실 보시겠죠. 물론 나비이긴 하지만 얘가 나중에 벌레에서 이제 유충해서 나비가 되는 거라서 지금 한자 부수가 벌레 충자가 들어왔어요. 어쨌거나 동물이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시면 되겠죠. 네, 그렇게 이제 팁으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존여만 문제 보았고요. 마지막 네 번째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 문제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수로가 물론 이제 짠짜이긴 하지만 어디에 서다. 그래서 뒤에 장소가 오죠, 여러분. 이긴 하지만 더 중요한 거는 이 떠 문제였어요. 떠. 떠는요, 물론 띠라고 읽기도 하지만 어떤 장소를 나타낼 때는 맨 마지막 어떤 장소 명사 함께 쓰이죠. 근데 이게 단독으로 나왔다 그러면 보통은 수로 앞에서 뭐뭐히 뭐뭐하게라는 부사어로서 방식을 그걸 좀 생각을 하시면서 문제 푸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도 이제 항상 문제 푸는 순서 그대로 수로를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짠짜이는 어디에서다죠. 그래서 장소 명사가 뒤에 와줘야 돼요. 지금 장소는 샹이 있고요.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광창이 있습니다. 그래서 광창상, 광장에 서 있다. 이게 줄인 짝꿍이 될 테고 지금 혹시 함정으로 광창띠라고 해서 이게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냐인데 광장지라는 말은 아예 없어요, 여러분. 광장 위에 서 있다 해서 광장상은 광장 없어도 되지만 혹시 광장 다음에 뭐가 붙는다면 띠는 절대로 못 오고 광장상, 예, 상만 올 수 있다라는 거 기억해 주세요. 그러면 누가 광장에 서 있겠습니까? 사람이 서 있겠죠. 그래서 중 가운데 있는 志愿者은 지원자들 혹은 자원봉사자들이 광장에 서 있다 해서 주어, 수로, 목적어 이제 완성이 되었어요. 그럼 이제 나머지 남아있는 게 뜨하고요. 정치가 남았네요. 정치는 가지런할 하다, 되게 질서정연하다라는 뜻으로서 그렇게 줄 서 있는 모습을 나타내는 오늘은 부사어로 쓰인 겁니다. 그래서 중간에 지금 부사어니까 주어와 수어 중간에 이제 위치가 될 테고요. 해석을 해보면 지원자들은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광장에 서 있다라는 문장이 완성이 되었습니다. 정답 읽고 마치도록 할게요. 志愿者们整齐地站在广场上. 이제 주어, 수로, 목적어인데 요거 개사구가 지금 죄송해요. 구조조사 더가 주술 사이에 들어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어요. 이런 문제는 좀 지금 가끔 나와서 여러분들이 조금 좀 어렵다 생각할 수 있는데 선생님 입장에서는 드디어 다른 류의 색다른 문제가 나와가지고 좀 재미있게 풀 수 있었고 좀 다양한 걸 소개시켜드리고 싶었는데 매번 시험마다 막 받자만 빼이자만 나와가지고 좀 속상했었거든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즐거운 강의 시간이었는데 혹시 저는 그래도 받자만 궁금한데요, 빼이자만 궁금한데요, 여러분 궁금하시면은 이게 이제 7월 대비잖아요. 그럼 6월 대비, 5월 대비, 4월 대비 이런 데 보시면은 제가 아주 엄청 많은 문제들 디테일하게 소개를 했습니다. 매달 나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시간이 좀 되시면은 그런 영상들도 같이 보시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궁금한 거 있으시면 밑에 댓글도 좀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시험 잘 보시면은 시험 잘 봤다라고도 글 좀 남겨주세요. 강의 듣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모두 좋은 성적으로 잘 마무리하시길 바랄게요. 안녕.